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오늘은요, 우리가 좋은 부모라는 생각에 대해 가졌던 어쩌면 모든 통념을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 아주 혁신적인 육아 법칙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놀라운 육아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모든 것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봐야 해요. 바로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한번 다른 동물들이랑 비교를 해볼까요? 정말 극명한 차이가 보이죠? 송아지 같은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막 서고 걷잖아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세상에 나올 때부터 근본적으로 미완성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이 첫 번째 핵심 개념, 바로 인간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기가 아무것도 못하는 이 무력함이요. 이게 무슨 결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엄청난 잠재력을 품고 있는 아주 의도된 설계라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태어날까요? 자연의 해결책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현명해요. 아기 뇌가 완전히 다 크기 전에 일단 세상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정말 중요한 완성 단계는 태어난 이후에 이 세상 속에서 겪게 만든 거예요. 이 결정적인 시기를 완성기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뭐가 중요할까요? 이게 뭐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숨 쉬는 법, 느끼는 법,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법, 이런 걸 온몸으로 배우면서 진짜 인간으로서 완성되어가는 바로 그 과정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후 3년, 왜 이 시기가 그렇게나 결정적이라고 하는 걸까요? 이때는 그냥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느는 그런 단순한 성장기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떠받칠 아주 단단한 기초공사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아이들이 배우는 건 글자나 숫자가 아니에요. 보세요. 온전히 숨 쉬는 법, 세상을 깊이 느끼는 법,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관계를 맺는 법, 정말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잖아요. 이 모든 걸 부모와의 끊임없는 스킨십, 그리고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서 그냥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흡수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놀라운 역설이 하나 나와요. 우리 3살 이전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쵸? 의식적으로는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형성된 그 감각, 그 기운이 평생 동안 우리의 무의식적인 반응이나 삶의 태도를 결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3년간의 아주 집중적인 완성 기간이 딱 끝나잖아요. 그럼 부모에게도 결정적인 변화가 필요해져요. 이제는 아이를 세상으로 내보낼 준비를 하고 부모로서의 역할도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이 전환점에서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실수를 하세요. 아이를 돕고 싶다는 그 순수한 사랑이 어느 순간 아이의 성장을 가로막는 해로운 집착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겁니다. 만약 부모가 자신의 야망 때문에 아이를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죠. 하지만 3살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내 아이는 내 책임, 내 소유물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랑은 오히려 아이의 성장을 막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렇게 돼요. 아이를 돕고 싶었던 그 지극한 사람이 오히려 아이의 어깨를 짓누르는 정말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원망, 그리고 반항, 심하면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는 그런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랑이라는 이름의 함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해답은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하지만 정말 강력한 원칙 하나에 그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30대 70의 법칙입니다. 건강하고 독립적인 인간을 키워내는 황금 비율, 모든 열쇠가 바로 이 숫자에 담겨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요. 부모, 그러니까 어른의 역할은 딱 30%의 뒷바라지만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70%는 그건 아이가 스스로 자기 길을 찾고 자기만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냥 남겨두는 겁니다. 이 균형을 지키느냐 아니면 무시하고 30%를 넘어서느냐, 그 차이가 정말 엄청난 결과를 낳습니다. 보세요. 이 법칙을 따르면 아이는 남을 탓하지 않는 사람으로 크고요. 반대로 이걸 무시하면 원망이 쌓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건강하고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계속 실패를 반복하며 아프기 쉬운 사람이 되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30-70 법칙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딱 30%의 역할만 한다는 건 나머지 70%는 더 넓은 세상, 그러니까 우리 사회 공동체가 채워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단순히 핏줄로만 묶여서 가족이 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어요. 앞으로의 미래에서 가족이라는 건 누구와 피가 섞였느냐가 아니라 누가 나에게 진정한 지지를 보내주느냐에 따라서 정의될 거라는 거죠.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단순한 문제예요. 나에게 꾸준히 먹을 걸 주고 안전하게 잠잘 곳을 주고 또 배울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나 공간, 바로 그곳이 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자,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과거부터 이어져 온 이런 집착적인 양육 방식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바로 우리 세대에서부터 더 건강한 관계의 모델을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 중요한 의무가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는 과연 아이를 그저 기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세상을 위해서 한 명의 독립적인 인간으로 완성시키고 있는 걸까요?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우리의 진정한 역할은 과연 무엇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